문PD,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나 같으면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 근데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럴 때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속세 관련 실수도 생기고, 그때는 바로 상속인 전부에게 수억 원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가. 지난주에 상담 온 사람은 부모님 통장에 있었던 현금 때문에 가산세만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분도 있었어. 구독자 여러분들, 그래서 국세청 아는 형이 준비했습니다. 내 가족이 사망할 경우 장례, 사망신고, 예금, 부동산, 상속세 신고까지의 상속 절차와 주의사항, 더해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망과 상속에 대한 자세한 교과서, 친절한 해답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기억하셔서 그 상황이 닥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려요. 절세는 염지훈. 문PD, 한 가정에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가정하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줄게. 첫째로 장례식을 치르겠지? 조문객들도 많이 오고 난생 처음 하는 일에 장례식장 계약부터 정산 등등 정말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이때 세무적으로는 장례비, 봉안시설 비용 등 영수증을 꼭 챙겨야 돼. 세금 혜택이 있거든. 장례비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돼. 그리고 봉안시설 관련 비용도 추가로 최대 500만 원까지 인정되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장례비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돈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세이브 돼요? 만약 장례비가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유효세율 30% 기준 실제 45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거야. 장례식을 잘 마무리했다면 둘째로 사망신고를 해. 사망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 돼. 근데 너무 정신없어서 한 달 넘어가 버리고 이러면 뭐 페널티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 지체해서 늦게 한다면 최고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뭐 그 과태료가 그렇게 세진 않네요. 생각보다 내가 봐도 별로 세지는 않고, 사망신고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만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할수록 그 다음 절차가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망신고를 잘 했다면 상속신고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돈과 직접 관련된 거니까 문PD 집중해서 잘 따라와봐.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 일단 부모님 재산이 얼마 있는지 그것부터 체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야. 여기 들어가면 은행별 예금 잔액, 채무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규모가 큰 부동산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이거 부동산도 체크가 되나요? 그럼 토지, 건물, 자동차 그런 것까지도 전부 체크가 돼. 결과는 문자나 카톡으로 오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어. 금융회사에서는 재산조회 신청이 있으면 그때부터 입출금 등의 거래를 정지시켜. 넷째로는 은행을 가야 돼. 은행은 왜 가요? 상속세 신고하는데 꼭 필요하거든. 은행에 가서 예금 및 부채 잔액 증명, 10년간의 예금 거래 명세를 발급받는데, 이때 증명서 발급 일자는 무조건 상속 개시일로 해서 발급받아야 은행을 2번 가는 수고를 덜 수 있어. 또한 10년간의 거래 명세는 가급적 종이가 아닌 엑셀 파일로 받아야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어.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서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돼. 이때 주의할 점은 기한을 놓치면 안 돼.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날의 말일이야. 근데 이거 늦게 하면은 당연히 페널티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꽤 커. 의외로 세금이 안 나오겠지 하면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원래 내야 할 세금 외에도 각종 가산세를 내시면서 후회를 하시더라고. 지금까지는 절차를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인 상속세 신고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줄게. 첫째로 아버지가 보유하셨던 부동산의 평가야. 만약 그게 아파트라면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 화면에 보여지는 다음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되는데, 보통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아파트의 매매가액, 경매, 공매, 수용가액 등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일반적으로는 상속 개시일 직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근데 보통은 같은 단지에 거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6개월이면은 뭐 나홀로 아파트만 아니면은 충분히 거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말한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상속받은 그 아파트의 그 홀을 말하는 거야. 문PD가 말한 건 유사 매매 사례가액인데, 상속받은 아파트의 매매가액 등이 없다면 그때 바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동일 단지 내에 전용 면적가, 기준시가가 모두 5% 이내인 아파트가 매매 계약된 걸 말해. 아, 그러면은 해당 아파트 매매가액은 아버지가 산 그 아파트, 그 호, 뭐 1301호, 몇 호, 그거 하나 딱 말하는 거고,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단지 내 면적이나 기준시가가 오차 5% 사이에 있는 거네요. 그렇지. 통상 상속인들은 네이버 시가 등을 살펴보는데 정확한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돼.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이번에 한번 실제로 해보면 될 것 같아. 이건 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문PD도 실제 문PD 주소를 넣어서 해보면 될 것 같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무 아파트나 한번 선정해서 같이 넣어보자. 쟁점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세금 신고, 그리고 상속세, 신고 도움자료 조회,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이 위 버튼을 클릭하고 공동주택, 상속세, 상속 개시일자 오늘로 한번 해볼게. 부동산 소재지는 주소 검색 버튼을 입력하고 내가 준비한 아무 주소를 한번 넣어볼게. 신당동 조회하기. 그래서 중구 신당동을 선택하고 해당 번지에는 842번지를 넣어볼게. 그래서 다른 시가가 없다면 곧바로 유사매매 사례가액 등의 예를 선택하고 유사매매 사례가액 찾기 버튼을 눌러 위사항을 확인하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 건물명은 조회 버튼을 눌러서 약수 하이츠라는 아파트 이름이 조회가 돼. 클릭하고 동호수를 넣어줘야 돼. 그래야 그 동호수하고 유사한 걸 찾아주거든. 아무 주소인 105동 1002호를 검색하니까 평가기간 내에 유사 물건 가액 3개가 조회가 되고 평가기간 외에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있는 것이 5개가 조회가 돼. 내 아파트는 바로 이 7억 8,300만 원이라는 기준시가의 건데 7억 8,300만 원과 가장 가까운 7억 7,900, 약 400만 원 차이 나는 14층 아파트가 조회되고 있어. 만약에 이 건을 시가가 없다면 그리고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12억 4천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신고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게 아파트 유사매매 사례가액인데 6개월 이내에 여러 건이 있다면 평가 대상 아파트와 기준시가가 가장 가까운 그 호수가 맨 위에 조회가 돼. 그런데 주의할 점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자료를 반영하느라고 한두 달 늦게 반영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해야 돼. 둘째로 만약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 현금이 있다고 해봐. 이걸 찾아도 되는지 써도 되는지 궁금하지? 그걸 알려줄게. 아버지의 예금을 상속인의 명의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원, 사망일자가 확인 가능한 기본증명원,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상속 예금신청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형, 생각보다 서류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은행에 문의해서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은행을 방문하는 게 좋아. 이렇게 출금한 예금은 상속세 가세표준 신고기한 이전까지는 증여세 추가 부담 없이 상속인 간의 계좌 이체를 해도 돼. 셋째, 사전증여 재산이 있는지 봐야 돼.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가세 가액에 합산이 되니까 이걸 꼭 체크해야 돼.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건 이미 최영석 세무사 영상으로 봐서 알 수 있을 거야. 저도 그 영상 보고 진짜 놀랬거든요. 근데 그거 체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쉬워. 간단하니까 같이 해볼까? 특정 수증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화면이야. 세금 시군고에서 증여세를 선택해.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조회 기준일 오늘 6월 16일을 선택할게. 일반 증여를 선택했고 그러면 결정 목록이 조회가 돼. 그래서 이 선택 버튼을 누르고 이런 부동산을 10년 이내 즉 2020년 4월 13일에 증여자 염모모 씨가 누군가에게 증여한 부동산 내역이야. 이거를 수증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이 증여받은 걸 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건 수증인별로 조회하는 화면이었고 만약 수증인별로 조회하지 않고 한 번에 피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인 및 상속인 외의자에게 사전증여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처럼 하면 돼. 이렇게 하면 7일이면 전부 조회가 돼. 형이 지금 말해준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문PD 같이 젊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하는 게 편할 텐데 만약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있다면 신청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면 바로 해결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같이 갖고 간다면 더 확실하게 조회해 줄 것 같아요. 사전증여가 실제 있었는데 신고를 안 했거나 결정도 안 된 경우에는 여기서 조회되지 않으니까 그건 스스로 신고해서 반영해야 돼. 넷째로 재산 분할 관련 팁이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재산을 분할할 때 고려사항은 배우자 공제를 최대화할 건지 그 여부야.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이상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아야 하지만 그 이후에 배우자도 돌아가시게 되면 역시 상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을 상속세도 고려해서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살아 계신다면 당장 절세만 생각하지 말고 좀 한 수, 두 수 앞을 먼저 보라는 거네요. 그렇지. 항상 미리 비교하는 자세가 좋은 것 같아. 형, 근데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화면으로 정리해서 띄우고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볼게. 다섯 번째, 세금 납부 관련이야. 형, 세금 너무 징글징글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나름 시스템이 간소화되고 일원화돼서 정말 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 물론 세금은 아깝긴 하지. 상속인 입장에서 집중해야 될 건 바로 절세야. 어차피 돈은 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절세 팁을 줄 텐데, 세금을 납부할 때 가급적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 의무 규정을 이용해서 상속세를 최대한 많이 납부해서 자식들 대신 상속세를 내주는 게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부담할 상속세를 줄여줄 수 있는 거야. 아까 형이 말했던 한 수, 두 수 앞을 보라는 게 이런 의미 같네요. 그치. 세금 납부 관련해서 하나 더. 문PD, 만약 세금은 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납부할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친한 친구한테 빌리던지 대출을 하던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까봐 내가 말해주는 건데, 대출 안 해도 돼. 세금도 할부로 낼 수 있어. 바로 연부연납제도야.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 신고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해야 돼. 근데 해봤자 할부라는 게 뭐 3개월 할부, 4개월 할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최대 10년 동안 11번에 걸쳐서 낼 수 있어. 이자도 있나요? 있어. 이자율은 3.5%야. 시중 이자율과 비교하면 3.5%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만약 연부연납 기간 중에 세액 납부를 놓치면 연부연납이 취소되고 일시 고지될 수 있으니까 그건 유의해야 돼. 문PD, 내야 될 세금은 많고 현금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연부연납제도 그거 활용해가지고 할부처럼 내면 된다면서요? 그 방법도 있고 하나 더 있어. 현금은 없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있다면 그걸로 대답할 수 있어. 그걸 물납제도라고 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2분의 1을 초과,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럴 때 신청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신고 납부기한 내에 신청해야 돼. 물론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니까 세무사랑 상의하는 게 좋아. 이렇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 약 6개월이 지난 즈음에 조사시기 선택제 공문이 날라와 말 그대로 상속인이 조사시기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야. 선택을 하면 가급적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세무서에 상속세 조사가 건수가 많다면 뒤로 밀릴 수도 있어. 혹시 그러다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1년이 지나도 조사시기 선택제 공문이 안 날라온다면 살짝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 분명히 내부적으로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형 있죠? 그렇지. 통상 조사를 받고 안 받고는 금액을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내 경험으로 상속 재산가액이 20억 원인 분도 조사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5억도 안 되는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어. 그러면 너무 랜덤 아니에요?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처분재산, 상속재산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분명 국세청 내부 기준이 있고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다고 보면 돼. 절세는 염지훈. 문PD, 오늘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 오늘의 결론, 상속이 발생하고 상속세 조사가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생전 한 번이나 두 번 부딪히는 그 순간 많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게 더 좋다. 문PD, 주변에 상속이 발생하셔서 당황하시는 분들 계시면 형한테 전화해.